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으로 반복문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활용한 다양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반복되는 음악을 작곡하거나 아니면 링비트카를 이제 파이썬 코드로 움직여서 정다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한번 실습을 통해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비트카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정다각형 관련된 수학적인 개념이 살짝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습 화면으로 바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차시는 실습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요. 조금 따라오시면서 좀 빠르다 싶은 부분에서는 멈췄다가 다시 잘 작성을 하신 뒤에 이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다 못했었던 라디오 통신에 대한 한 가지 예제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라디오 통신이 서로 이제 거리마다 신호의 강도 세기를 불러오는 함수가 있어서 그 거리별 감도를 불러와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강도가 셀 때는 앞에 있는 LED가 밝게 보이고 멀어져서 강도가 약해지면 밝기가 연하게 LED의 밝기를 흐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라디오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다 지워주시고요. 저는 주석도 좀 지워보겠습니다. 라디오 항목에 가셔서 일단은 그룹 번호와 인풋 라디오 가져와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라디오를 ON 해주겠습니다. 23번으로 라디오를 켜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워를 하나 조금 추가를 해볼게요. 그룹 뒤에 콤마를 찍고 파워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파워는 몇으로 하실 거냐면 1로 해서 파워를 일단 사용한다 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ile true 하시고요. 라디오 점 send 1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요. 0.2초 기다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그냥 수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도를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수신이 아니죠. 발신 부분. 그다음에 밑에다가 저는 편하게 보시라고 수신 부분 이렇게 그냥 한 파일에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쓸 테니 이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옮길 때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 부분에서는 이제 라이트라고 저희가 앞에 저기 LED 5개 쓰는 거를 할 건데 그때 주사위 만들었던 것처럼 이미지 해가지고 콤마 5로 일단 설정만 해주겠습니다. 콤마 5의 내용을 만들 거다. 자, 지금 위에 여기서 주석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밑에 거는 그냥 코드에 남겨놓은 노트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을 저희가 조금 만들 건데요. define의 줄임말 def 해가지고 기능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기능을 만들 때는 항상 첫 단에 기능이 사용되기 전에 만들어줘야 되고요. 맵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맵은 어떤 거냐면 비례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인데요. 값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신호의 세기가 세다는 최대 마이너스 90, 아니, 최소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 마이너스 45, 약하다 마이너스 98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런 숫자 말고 그냥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변환을 하기 위해 맵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함수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아이고, 제가 중괄호로 썼네요. 함수를 만들 때에는 define이라고 써주고 함수 이름 정해주고 이어서 땡땡 하고 여기다 기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value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어떤 값을 가지고 그걸 만들 건지, 그리고 그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몇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98과 마이너스 45, 라이트라는 곳에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45를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다시 0부터 9까지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를 만들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아이고, 이름으로 써야 되네요. tomin 0부터 tomax 값을 몇으로 정할 건지 적어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frommin에서 max에서 frommin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98에서 마이너스 98에서 플러스 45를 해주는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 범위를 toRange로 받아줄 예정입니다. toRange는 일단 근데 받아주기 위해서 얘도 tomin max에서 tomin을 min을 빼주고 그러면 얘는 0에서 9니까 9에서 0 빼면은 9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90, 한 43? 53? 그 정도가 나오겠네요. 53 정도가 나올 텐데 걔네를 이제 바꿔줍니다. 플롯은 실수라는 의미고요. value에서 from min을 빼줍니다. 그거를 실수인 from range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비율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return이라고 써가지고 그 비율대로 바뀐 거를 to min 플러스 value scale 자동 완성의 좋은 점은 어느 정도의 오타를 자동으로 완성해 줍니다. 오타가 조금 나더라도 이거를 이거 너 쓰려는 거지 하고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이 애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스케일 곱하기 to range 한 것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호 세기를 마이너스 98부터 마이너스 45까지 나오는 신호의 세기를 0에서 9까지 나오는 걸로 바꿔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제 while true 해가지고 작성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메시지, MSG라고 할까요? 메시지에 radio.receive 하고 receive 그냥 썼었는데 이번에는 receive full을 사용을 합니다. receive full을 사용해서 신호의 수신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메시지가 수신이 되었다면 시그널이라는 신호의 그 강도를 바꿔주는 조절이 아니라 여기는 읽기죠. 신호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메시지 1 이렇게 넣어주고요. 신호의 값을 하나 불러와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밝기는 brightness 해가지고 맵에다가 이제 밝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0에서 9 사이로 봤을 때 신호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인데요. 시그널 해가지고 여기 MSG의 메시지에 그 인덱스 1번에 있는 파워가 해당이 됩니다.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0번이 되고요. 인덱스 1번에 라디오 파워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라디오 파워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어떤 범위로 지정을 할지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희가 만든 이 함수에 대해서 실제 값을 쓸 때에는 넣어줘야 되고요. 각각의 대응되는 값들끼리 최소값 마이너스 98, 최대값 마이너스 45를 0에서 9 사이로 바꿔준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례해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write.fill 해가지고 어떻게 지정을 하냐? 라운드 브라이트니스 해주시면 전체가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두울 때, 그러니까 멀어져서 신호가 약할 때는 흐리게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해주냐? display.show 해서 라이트 자체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실행을 시켜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두 개의 마이크로 비트 로봇을 놓고요. 두 개 다, 발신 부분에는 요 코드를 넣어주고, 수신에는 요 위에 부분에 코드를 넣어준 다음에, 가까이 대보면 전면의 LED가 전체가 다 켜지고요. 그 켜진 LED가 가까울 때는 진하게 다 밝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멀어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예제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루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반복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예제를 해볼 거고, 대신에 반복문은 저희가 지금 이전 자시에 계속 했었던 조건문하고 거의 많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문도 계속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CNT라는 변수를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CNT는 카운트의 줄임말이고요. 내가 버튼을 몇 번 이렇게 딸깍딸깍 눌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버튼 누른 거를 앞에 출력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while true가 아니라 CNT가 10보다 작다면이라고 여기가 원래 저희 항상 true 해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 그냥 무조건 반복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부분을 CNT가 10보다 작을 때에 반복한다 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뭔가 CNT라는 애의 값을 변경해주는 코드도 있어야 합니다. 값을 만약에 변경해주는 코드가 없다면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한 반복이 되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조건을 줄 때, 이러이러할 때 라는 조건식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건식을 줬을 때는 항상 증감식이라고 하는 조건을 값을 비교하는 변수가 계속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에 대한 식을 계속 적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display.show 해가지고 CNT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가져옵시다. 버튼에서 또 타자를 많이 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A를 만약에 눌렀을 때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렇게 while true 지워주고 들여쓰기를 좀 예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를 눌렀다 하면 여기도 지우고요. 눌렀을 때 CNT는 CNT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CNT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줘 라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CNT에다가 우리가 있는 CNT에다가 1을 더한 값을 다시 CNT에 넣어줘 라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디스플레이 점 쇼가 계속 요거 실행하고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행이 될 거고요. 이게 다 끝나면 여기 들여쓰기 되지 않은 요 밑부분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가 있을까요? 좀 이제 뭐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아니요 이런 거를 해볼까요? 이제 코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여쓰기를 잘못했다고 경고가 나서 위치를 조금 옮겼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처음에는 0이 계속 보입니다. CNT가 10보다 작은, 지금은 CNT가 0이죠. 0이기 때문에 10보다 작다. 그리고 1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겠다. 라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눌렀을 때 이렇게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쭉쭉쭉쭉 눌러보다가 10이 되는 순간 저희는 10보다 작을 때만 실행이기 때문에 X 표시가 나오는 이런 식의 루프, while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간단한 형태의 while문이었습니다. 그 반복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for문을 사용합니다. for x in range 뭐, 이라고 해서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 x라는 거는 이 포문 안에서만 사용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range라는 거는요, 이 안에 매개 변수 숫자가 한 개, 각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 화폐 같은 개념을 저희가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이 매개 변수에 숫자가 한 개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0번부터 이 숫자 이전까지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0
1, 2 이렇게 가는데 한 번 실행, 두 번 실행, 2가 됐네, 끝나 이런 식으로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하는 횟수. 그리고 여기 뒤에 만약에 콤마 하신다면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요 시작하는 숫자 그리고 콤마 끝나는 숫자인데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뒤에 값은 미만이 됩니다. 2부터 9까지의 범위를 의미하고요. 여기 만약에 3 이렇게 쓰면은 2부터 9까지 3씩 증가하면서 범위를 설정하겠다라는 구문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거를 하고요. 음악을 한번 반복해서 재생하는 거를 해볼게요.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알려드리면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음표 재생에서 그냥 있는 거 요거 하나 가져와서 써보겠습니다. 위에 뮤직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 내용을 2번 실행해야 정상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소리가 2번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반복되는 후렴구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얼마든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써보시고 하면서 코드를 나는 이렇게 바뀌는 거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포문도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포문과 반복문의 쓰임이나 이런 것이 제한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 이제 하실 수 있는 내용만큼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운 예제가 또 한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부분은 앞에 부분에 대한 코드는 다음 차시에서 설명을 할 거라서 제가 지금 복사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할 거라서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띄워두겠습니다. 그 링크에서 코드 확인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열기 누르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링비트카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연결했고 내가 링비트카를 쓸 거고 컴퓨터로 통신을 주고받을 거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쭉 선언을 해주면 이제 요거는 위에다가 두고 그냥 잘 선언했군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작성할 핵심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시작을 독특하게 합니다. 메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 썼었던 요 전체 코드를 의미하는데, 다른 지금 보시면 클래스나 이렇게 디파인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따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항상 이제 요 정도 난이도가 되면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RB라는 링비트카의 줄임말이죠. RB라는 걸 해서 내가 핀 1에다가는 첫 번째 거, 핀 2에다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의미합니다. 핀 1번, 2번에다가 왼쪽, 오른쪽 바퀴를 꽂았다라는 거를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연결이랑 이렇게 다 잘 됐는지 잠깐 해피한 그 이미지를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자동차는 RB 점, 이렇게 점을 딱 찍는 순간 밑에 뭔가 여러 가지 자동 완성이 나오는데, set 모터, 스피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자동 완성 창을 실수로 닫으신 경우에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자동 완성 창이 다시 뜨고요. 지금 센 모터 스피드하고 괄호 안에 커서가 있는데요. 여기 커서 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레프트 휠의 스피드를 콤마 앞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넣어주고 라이트 휠의 스피드를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세기는 한 최대 100 정도까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0 정도 하면은 거의 최고 속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테스트는 한 30, 30 해서 왼쪽 바퀴도 오른쪽 바퀴도 둘 다 30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슬립을 약간 다르게 쓰는데요. 그 시간만큼 요 위에 있는 명령을 이 시간 동안 계속 지속한다의 의미가 됩니다. 아마 양쪽 바퀴의 힘이 30인 상태로 앞으로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번에 바퀴 사용할 때 말씀드렸죠. 우회전은
어느 쪽 바퀴에 힘이 세야 되냐? 우회전이라 해서 오른쪽 바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바퀴의 힘이 더 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70 이런 식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좌회전은 마찬가지로 하되 얘가 반대가 되겠죠. 오른쪽 바퀴의 힘이 세야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이제 나오는데요. 항상 바퀴의 힘을 0,0으로 해서 정지를 시켜주셔야 얘가 멈춥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실행한 얘를 계속 실행해서 영원히 우회전을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우회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다운을 받으시고 실행시켜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코드가 결국에는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바퀴 요 윗부분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set 모터 스피드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여기 지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퀴의 세기를 조정해서 링비트카의 이동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이왕이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배웠던 포문을 한번 사용을 하면 어떤 코드가 작성이 가능하냐면요.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삼각형을 그리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라는 매개 변수 그리고 내가 몇 번 반복할 건지 삼각형이니까 앞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회전하고 그리고 앞으로라고 할게요. 앞으로 회전, 앞으로 회전, 앞으로 회전을 해준다면 삼각형 모양이 딱 그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셋 모터 스피드에서 저는 좀 천천히 가게 한 20,20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근데 사실 저는 책상 위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책상 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 20도 조금 비좁다. 내가 책상에서 떨기지 않고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많이 간다 하는 생각을 받았었고요. 1500 이렇게 시간을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진 코드가 되겠죠. 전진. 그다음에 삼각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삼각형을 그리려면 외곽만큼 회전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각도로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퀴의 세기로 회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줄게요. 그러고 이 우회전한 거에서 다시 또 기다려줍니다. 우회전은 2초 동안 이렇게 40만큼의 40,0의 힘으로 한쪽 바퀴는 안 돌고요. 한쪽 바퀴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줬을 때 얘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3번 실행합니다. 전진, 우회전 한번 했어요. 그러면 한 변이 그려지겠죠. 또 전진, 우회전 했더니 2변이 그려질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전진, 우회전 했더니 3변이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죠. 0,0으로 속도를 완전히 0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영원히 저는 이제 마지막 명령어인 우회전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포문이 끝난 다음에 멈추고 싶은 거잖아요. 포문이 한번 끝날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하고 싶으면 이 들여쓰기를 들어가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0,0 해주면 이거는 요 들여쓰기 된 것만 3번 반복 실행을 할 거고요. 요 전체가 이렇게 끝난다면 이제 흐름에 따라서 요 50번째 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해야지만 끝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각도를 조절하고 요 횟수를 정하면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a라는 값을 a 나누기 내각, 외각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한다면 값을 여기를 이렇게 그때그때 딱 수치를 찾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문은 반복됐을 때 나의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응용 분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네, 이렇게 다양한 실습 예제로 한번 반복문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반복문의 개념과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포문이었는데요. 포문을 작성할 때의 규칙과 범위를 지정해주는 레인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레인지 함수의 변수 개수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또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반복적인 음악 코드가 나온다든지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고, 링비트카로 정다각형을 그리면서 뭐 삼각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작성이 되게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차시는 이제 저희 마이크로비트 파트에서 마지막 차시인데요. 어떻게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라디오 통신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